자, 이브닝 승다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5점을 줬네요. 토트넘에 뒤늦은 희망을 안긴 골을 넣긴 했지만 센터포워드의 역할에는 또다시 크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홀더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고 막판 왼쪽으로 이동한 뒤에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역시나 킬패트릭! 네, 아니 다른 매체는 다 손흥민 선수에게 호평 위주로 썼는데 여기는 꼭 안 좋은 것만 골라 쓴 것도 쓴 거지만 점수가 너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임스 메디슨한테 7점을 줬고요. 교체 투입되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불꽃을 더하고 과감한 패스와 슈팅을 향한 의지를 보이면서 차이를 만들어냈대. 무슨 차이를 만들어냈어 얘가? 어느새 낭만은 사라지고 패배만이 남은 토트넘입니다. 팀 동료들 간의 언쟁까지 벌어졌어요. 이번 리버풀전. 뭐 그럴만한 경기력이었죠. 아니 그런데 로야라 너가 메로 형한테 앵길짬이 되니? 특히 오늘 경기 그따구로 해놓고 뭐 둘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니까 뭐 앙숙관계 달아드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참 여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뭐 분위기는 바꿔놓고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안필드 원정에서 토트넘이 2대4로 패배를 좀 했는데 실제로는 스코어 이상의 패배였죠. 정말 7대0, 8대0이 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경기력 차이였습니다. 특히 전반 2분에 비수마 슈팅 하나 있고 전반 내내 슈팅 하나 없이 전반을 마쳤습니다. 전반전 정말 최악이었고요. 0대4로 끌려가다가 막판에 바짝 공격 땡겨봤는데 2골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교체 선수들, 특히 히샬리송이 들어와서 아주 잘해준 덕분이긴 한데 포스트코그로 감독 참 선발 라인업 결정도 그렇고 교체 타이밍 잡는 것도 그렇고 좀 최근 들어서는 분명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트피스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요. 세트피스는 그래도 지역 방어 계속하다가 좀 대인 방어 섞었더라고요. 좀 변화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팀은 힘든 경기였지만 손흥민 선수 고전 끝에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시즌 17호 골 넣었고요.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번째 경기 출전인데 안필드 원정 역대 최다 연속골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또 현지 보도를 보니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전 5경기 연속골 넣은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제이미 바디 이후로 2번째라고 합니다. 강팀한테 강한 손흥민 선수예요. 확실히 그렇죠? 자, 기록에도 나옵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이제 클롭 감독을 상대로 이제 강한 전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클롭 감독이 이제 올 시즌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잖아요. 클롭 감독이 머문 리버풀에서 그동안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 7골 토트넘 속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 감독이던 시절에도 그 당시에 이제 함부르크 레버쿠젠 소속으로 이제 5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롭 상대로만 무려 12번째 골을 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록에도 나옵니다만 이날 저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게 전반전은 좀 아쉬운 상황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팀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애둘러 가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수비가 막아섰을 때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골문을 타격하는 슈팅을 때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시합은 좀 달랐습니다. 애둘러 가지 않고 직접 박스를 타격하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드리블링하고 직진하는 모습을 모처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래도 많은 손흥민 선수 팬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자, 이번 리버풀 경기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 보겠습니다. 풀타임 뛰었고요. 공격 포인트는 1골. 패스는 원제 덩킬이었죠. 패스는 44번 시도를 해서 38번 성공을 했고요. 키패스 그 중에 2번이 있었습니다. 볼터치 총 71번. 굉장히 많이 했죠. 최근 들어서 뭐 20, 30번밖에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만 12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박스 안쪽으로 본인이 직접 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드리블을 총 13번을 시도를 해서 그 중에 5번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날 가장 성공 횟수가 많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크로스 2번 시도했는데 성공이 없었고, 리커버리 6번, 볼 경합 상황에서 18번 이기면서 39%의 경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 주요 매체 어떤 평가, 어떤 평점 매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카이 스포츠, 또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풋볼 런던, 구영민, 또 스코카 이렇게 5개 매체를 제가 이제 꼽았는데요. 평점이 다양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 선발 라인업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6점을 넘는 평점을 받으면서 최고점 받았고요. 최저점은 이날 뭐 굉장히 부진했죠. 누가 봐도 부진했던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스코카에서만 4점으로 그나마 네, 좀 점수를 높게 줬고 나머지는 다 3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5개 매치 평균 점수가 3.2점이에요. 좀 압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 멤버까지 포함을 하면 히샬리송 선수가 두 곳에서 이제 8점을 받으면서 7.3점. 이브닝 쓴다드하고 이제 풋볼 런던 요 두 개 매체가 이제 토트넘 전문 기자들 네, 지금 거의 토트넘 위주로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쓴 거여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지 않나. 히샬리송 선발로 써라. 이런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점수인 것 같고 7.3점 받았고 저런 쪽에서 이상한 게 그 메디슨이 로세소보다 평점이 높더라고요. 네, 요거는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또 수비 쪽에서는 로메로 빼고는 다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제 감독 점수는 그 구영민에서만 6점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디슨 점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메디슨한테 7점을 준 곳이 5곳 중에 3곳이라 된다는 게 제가 축구를 잘 모르는 거겠죠? 저분들이 잘 아는 거고. 아니,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스카이 스포츠를 보면 손흥민보다 메디슨이 그 높은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두가 대동단결했던 것은 로얄의 폭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체별로 평점 평가 살펴볼게요. 스코어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습니다. 오늘 전까지 요리스, 케인만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300경기를 뛰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세기록을 세웠다고 그 의미 있는 경기를 긍정적인 시합으로 치르고 싶었을 텐데 네, 손흥민은 실제로 그렇게 치렀지만 뭐 골도 넣고 기록을 세웠으니까 막판 노력은 이 경기에 각주로 남았다. 풋노트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언급할 정도이긴 하지만 뭐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샬리송에게 6.5점. 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양팀 맞대결에서 190번째가 된 골을 넣었다. 굉장히 의미 좀 특이한 기록이네요. 이로써 이 대진, 그러니까 이제 그 토트넘 리버풀 대진은 아스날 리버풀 대진과 함께 역대 가장 많은 골이 나온 그런 대진이 됐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상당히 좀 특이하네요. 토트넘 리버풀이 만나면 골이 많이 나온다.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5점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메디슨 평점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장 낮은 점수예요. 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팀의 창의성을 더하기 위한 출전이었지만 경기가 뜨거워지는 동안에도 거의 경기에 개입 못했다. 요게 맞는 평가지.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은 반대로 이게 그나마 잘 받은 점수입니다. 4점. 살라와 엘리엇이 자기 지역을 넘나드는 걸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왼쪽 수비수로 나왔는데 너무 부진했어요. 네, 토트넘의 레프트백 옵션이 남아있었다면 출전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 당연하죠. 사실 그나마 과거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윙백, 풀백으로서 역할을 못해도 수비적으로는 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완전 빵점이었습니다. 자, 글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4.5점. 전반전에 또다시 2실점을 한 것. 그러니까 멀티실점을 전반전에 또 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로버트슨의 슈팅을 제대로 쳐내지 못한 건 가장 뼈아팠다.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4.5점 받았는데 좋았던 때 모습이 안 돌아오네요. 장기 부상 이후로. 자, 평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였다.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비번처럼 보였다. 데이오프. 쉬는 날, 그러니까 뭐 거의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구영민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7점. 토트넘 선발 공격수 중에서 압도적으로 바쁜 선수였다. 막판 골을 뽑아내면서 노력의 대가를 얻었다. 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6점을 줬습니다. 교체를 통해 흐름을 바꿨지만 사실 좀 너무 늦긴 했다. 데안 쿨루스키에게는 4점. 60분 뛰고 교체되기 전까지 공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브레넌 존슨에게 5점 줬습니다. 히샬리송을 도왔던 오른쪽으로 자리를 바꾸기 전까지는 리버풀 수비를 거의 괴롭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존슨을 왜 안 뺐나 굉장히 이제 의문이었는데 어쨌든 안 뺀 이유를 본인이 좀 보여주긴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히샬리송 골에 도움을 줬으니까. 근데 네, 솔직히 선발로는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진하고 좀 알 수 없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2부 비수마 선수에게 4점. 리버풀이 비수마가 책임진 영역에서 너무 쉽게 공간을 차지하는 등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 참 비수마도 이날 교체를 일찍 시켜주지 않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3점을 줬습니다. 리버풀이 자기 지역에서 활개치는 걸 전혀 막지 못했다. 리버풀의 세 번째 골로 이어진 상황에서 너무 쉽게 볼소리를 놓쳤던 것은 로얄의 이날 플레이를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해준다.
자, 이브닝 승자다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5점을 줬네요. 토트넘의 뒤늦은 희망을 안긴 골을 넣긴 했지만 센터포워드의 역할에는 또다시 크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홀더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고 막판 왼쪽으로 이동한 뒤에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역시나 킬패트릭. 네, 아니 다른 매체는 다 손흥민 선수에게 호평 위주로 썼는데 여기는 꼭 안 좋은 것만 골라 쓴 것도 쓴 거지만 점수가 너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메디슨 평가 보세요. 제임스 메디슨에게 7점을 줬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손흥민이 제가 잘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팀이 분위기 바뀐 이후에 골도 넣고 그리고 어쨌든 왼쪽으로 옮긴 뒤든 중앙에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들 충분히 경기에 의미 있는 장면들 많이 만들어냈는데 반면에 제임스 메디슨은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메디슨이 이 경기에서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제임스 메디슨한테 7점을 줬고요. 교체 투입되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불꽃을 더하고 과감한 패스와 슈팅을 향한 의지를 보이면서 차이를 만들어냈대. 무슨 차이를 만들어냈어 얘가? 히샬리송 8점. 토트넘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인상적인 카메오 역할을 해냈다. 예, 이날 히샬리송은 인정. 예, 선발 출전을 했어야 했던 경기였다. 이것도 인정. 다음 올리버 스킵 7점 받았고요. 이날 이제 왼쪽 풀백으로 뛰었죠. 물론 리버풀이 좀 풀어진 뒤이긴 했지만 토트넘의 인버티드 레프트백 자리에서 로얄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지오바니 로셀소에게 6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메디슨보다 로셀소가 훨씬 기여가 높았던 것 같은데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던 또 한 명의 카메오다.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 감안하면 선발 출전 기회가 없는 게 이상하다. 자, 로메로에게는 7점을 줬네요. 학포가 로메로 위로 뛰어올라 리버풀의 세 번째 골을 넣었고 로메로 역시 실수가 좀 있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투지를 보여주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 철학을 고수한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초반 0대0 상황에서 엘리엇의 슈팅이 골라인을 넘어가기 직전에 걷어냈다. 다음으로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여기 뭐 그냥 두 가지만 볼게요. 손흥민 선수에게 6점 줬고요. 히샬리송이 선발 제외되면서 센터포워드 자리로 돌아왔지만 판다이크나 콴사를 괴롭히지 못했다. 왼쪽으로 이동한 뒤에 훨씬 더 나아졌고 몇 차례 좋은 질주로 리버풀 수비를 힘들게 했다.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에게 6점 똑같이 줬고요. 몇 차례 먼 거리 슈팅으로 토트넘의 분위기를 가져오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거 아니잖아. 누가 봐도 자기 짧은 시간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어지 이게 무슨 토트넘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한 시도였습니까? 그것도 다 말도 안 되게 빗나가는데 아무튼 뭐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팀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아니 제가 메디슨 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부진한 거 맞고 이날 경기도 솔직히 팀 막판에 그렇게 용 쓰는데 중간에 끊어먹기나 했지 하는 게 없는데 참 이날 그 폴런드는 로업 게스트 기자였고 이번에 손다드는 이제 킬패트릭인데 참 신기해요 이 사람들. 네. 제가 축구를 이분들보다 못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토트넘 정말 전반전만 생각하면 최악의 경기였는데 그러면 후반에 어느 정도 리버풀이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풀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패배의 결과는 변한 게 없고요. 챔피언스리그 티켓 아직 완전히 날아간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어려워졌다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음 번리전 또 맨시티전 계속해서 집중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집은 여기서 종료할게요.